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올 들어서 다우존스 지수는 18번째, 나스닥 지수는 8번째, S&P 500 지수는 23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모두 동반으로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4%, 코어 CPI는 3.6%,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두 가지 모두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 또는 전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시장의 안도감을 선사하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CME 패드워치상으로 9월에 25bp 이상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 무려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실제로 연준이 반영을 해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연준의 셈법이 보다 간단해졌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PPI 데이터는 그 전날 나왔죠.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PPI 데이터도 받아봤는데 사실 예상치보단 조금 높게 나오면서 초반에 약간 지수상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데이터가 좀 조정이 됐다는 점에서 다시금 그래 CPI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CPI까지 받아본 시장 안도 랠리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에브리띵 랠리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과 은, 가상자산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전일 같은 시간 대비 7%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한때 66,000달러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랠리 함께 펼치진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0.78%가량 오름폭 보이면서 78.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죠. I/O 2024가 선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 생태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벤트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알파벳은 1.1%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반도체주의 훈풍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3.6% 상승. 다만 관세 효과로 그동안 좀 약간 상승을 동반으로 펼쳐왔던 전기차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압박을 받으면서 테슬라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BMO에서 사과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시장을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S&P 500 지수 기존의 전망치가 5,100포인트였는데 5,6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CPI라는 산까지 잘 넘어선 마당에 S&P 500 지수가 5,600포인트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BMO의 전망인데요. 실제로 S&P 500 지수 계속해서 랠리 펼쳐줄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 단에서부터 반도체 종목들까지 일제히 오름세, 빅스 지수도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6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숨을 돌리면서 물가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도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코어 CPI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슈퍼코어 CPI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빨간 바가 슈퍼코어 CPI의 모습이고요. 파란 색깔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 선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입니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것이 슈퍼코어 CPI인데 모두 동반으로 이번 달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12개월 변동폭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2.9%로 내려오고 있고 2021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다가설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과 코어, 전월치와 전년비로 이렇게 데이터까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PPI 데이터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PPI의 경우에는 CPI보다 몇 개월가량 선행한다라는 점에서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3월 데이터가 0.2% 상승해서 마이너스 0.1%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0.5% 상승이라는 데이터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연준이 CPI와 함께 보다 주목하는 물가지표가 PCE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PPI를 들여다봤을 때 진료비라던가 항공료라던가 PCE 물가와 연동되는 지표들에서 일단 감소폭이 확인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CPI의 상세 항목들을 보면요. 에너지와 메디케어 비용이 오름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었다라고 코멘트가 나오던 주거비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제외 서비스 부분이 둔화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받아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희재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이제 AI 전쟁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구글의 I/O 2024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됐던 이야기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계속해서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보면요. 제미나이 AI 모델에서 발표된 부분들, 제미나이 1.5 플래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티모달 AI 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상당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시연이 됐는지 잠시 후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글의 최대 강점은 검색 엔진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구글입니다. 그런데 AI 오버뷰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 기존의 검색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이 보다 더 확장이 되면서 동영상 또는 음성 기반의 검색도 가능해진다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동영상 검색도 가능하고요. 콘텐츠 생성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라를 통해서 느꼈던 희열을 이번엔 비오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구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쪽에서도 트릴리움이라는 새로운 TPU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컴퓨팅 성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미나이 생태계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요? 가장 놀라움을 선사했던 것은 이 프로젝트 아스트라였습니다. 데모 버전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시연 영상을 직접 공개를 했던 구글인데요. 이렇게 휴대폰을 켜고 화면을 쫙 스캔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중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스피커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소리를 내는 물체로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스트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살표를 직접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역시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오픈 AI의 챗 GPT-4 5에 비해서는 약간 응답 속도가 느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선보였던 프로젝트 아스트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된 생태계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까요?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에도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프로젝트 아스트라의 경우에는 구글이 그동안 또 XR 기기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이렇게 XR 기기에 탑재가 될 수 있다면 삼성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XR 기기에도 역시 프로젝트 아스트라가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트릴리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3, HBM3E가 탑재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연동할 수 있는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희재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미중 갈등도 한번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반도체 쪽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국내 영향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엔 저가 9세대 범용 반도체를 영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영위합니다. 따라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배터리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그동안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좀 짚어드리면요. 미국 하원에서 간밤에 중국의 바이오
생명보안법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관련주들 이 소식과 함께 탄력 받아줄 수 있는지까지 오늘 시장에서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또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어제 오히려 쉬고 간밤의 CPI 분위기를 강하게 받아갈 오늘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국내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장 국내 증시 원샷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장은 사실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장에 CPI 경계감 소화하면서 양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양시장 나란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지수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양시장의 환율이 1,370원 거의 목전까지 올랐지만 우리 시장을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개장 시간대 전해드렸지만 뒷심이 계속 유지되는 지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막판 들어 상승 전환 다시 나왔고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좋았던 쪽은 중국 키워드에 반응을 하면서 화학 섹터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꾸준히 좋았었고요. 모처럼만의 시클리컬 대장 역할을 해주며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무거운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1조 규모에 달하는 장기채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이 부분 업데이트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키워드 속에 미중 갈등에 수혜받는 섹터들도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2차 전지가 드디어 테슬라의 강세와 함께 반응하는 모습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코스닥 상승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AI 반도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애플 관련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좋았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장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GPT-4o였는데요. 여기에 반응했던 내용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의료 AI까지 전반적인 AI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는 기조를 보여줬고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 같이 반영됐습니다. 애플 관련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통 밸류체인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제 곧 폴더블 2026년에 내놓는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와 함께 비전 프로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미국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미국 외 지역까지 판매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전해지게 되면서 다 같이 들썩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았던 가운데 오늘장의 분위기, 화요일장의 힌트를 얻어보자면 아무래도 CPI 경계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화요일장에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직고점까지 한 60포인트를 남겨두고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간밤 혜은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 다 같이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리스크 온 분위기인데요. 나스닥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 그리고 독일, 영국 증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쓰는 모습 속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도 0.4%나 올랐고 원달러 환율, NDF 역외 시장에서 1,35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간 고환율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도 많았었는데 여기에서의 변동성은 같이 체크해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CPI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번 지표가 꺾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데에서 시장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에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수요가 더더욱 커질 거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9월에는 이제 50% 넘기면서 한 53%까지 인하 가능성 높아졌고 여기에다가 4.75, 5%까지의 기준금리를 하나 더 내리는 수요까지 반응을 해본다면 한 70% 넘게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는 5월 FOMC의 이 같은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가 3분의 2가 소비라서 소매 판매 지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쉬는 동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는 컨센을 하회하면서 지금 제로에 멈춰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소비는 계속 좋고 물가는 떨어지는 이 부분이 가장 골디락스의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 소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가 더 오르진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시장은 안도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나리오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면서 우리가 직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잘 낼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상치 않은 중국 증시의 분위기도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화요일장
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철강이라든지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이런 시클리컬 업체들을 계속 보자라는 시각과 함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최근 바닥에서 강하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연초 1월 저점 대비 한 18%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선에서 어느덧 3119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생지수, H지수 모두 다 이달 들어서만 13% 올랐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지수도 이달 들어서 4% 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는 경기 부양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뉴스들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도 반영이 됐던 1조 규모의 장기채 국채 발행, 이 부분도 경기 부양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쉬는 동안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 키우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 수백만 채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방정부가 좀 싸게 미분양된 주택을 사들이는 것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국영기업들 중심으로 압박이 가겠죠. 국영은행 대출 좀 싸게 해줄 테니 지금 대폭 할인되고 있는 이 부동산 다 사들여라. 이렇게 정부에서 입김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과잉 재고가 일정 부분 소화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블룸버그 쪽에서는 아직은 수요가 다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의 괴리는 지속될 거다. 당분간 시간이 진행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올라온 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조업 PMI를 포함한 지표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페널티가 세죠. 채찍을 조금 더 가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유효한 반등의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뉴스, 당장은 안정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중국 증시를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중국의 OECD 선행지수 월요일에 발표됐는데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요. 과거 동안에 이 중국 증시가 올라올 때 수혜받았던 탑5 국내 업체들 하이투자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철강이 무려 80%가량 올랐고, 기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많이 올라온 섹터죠. IT 하드웨어, 반도체가 가장 큰 훈풍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다면 바닥권에 있는 민감재, 시클리컬 업체들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잠시 후 움직임 체크해 볼 거고요. 미중 갈등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중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추려봤습니다. 앞서서 그 관세 어느 정도 부여됐는지는 미국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드렸어요. 전기차 100%, 2차전지 부품 25%, 철강 25%, 태양광 반도체 50%,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안에 수혜받을 수 있는 이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되면서 영향받을 수 있는 CDMO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차전지 관련해서 SK그룹이 지금 계속 자금 조달에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SK온에 집중하기 위해 시총 4조 원대인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보도, 타사 단독 보도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가 좀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 SK그룹 안에서의 재무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번에 적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움직임 속에 2조 5천억 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원매자를 찾아서 잘 매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이렇게 잘 매각이 된다면 SK온에 올해 캐펙스 투자인 7조 5천억 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거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보릿고개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의 표정과 함께 전략적인 측면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AI 또 한 번 공개가 되면서 앞서 뉴욕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영상, 음성까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오픈 AI와는 하루 차이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애플의 이제 폰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옴니모달인 오픈 AI의 AI, 멀티모달인 이 구글의 AI, 애플과 관련해서 누구의 채택을 받게 될지 움직임 보셔야 되겠고요. 화요일에 오픈 AI의 GPT-4o 발표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의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 상승했던 종목들 쭉 모아봤는데요. 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신장암 치료제 팩사백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 리제르논과 협상 중이다. 내용들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반영이 됐고 오늘은 HLB 간암 치료제 관련된 FDA 발표도 있죠. 뿐만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반영이 되면서 실적 좋은 화장품주 다 같이 환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KBI 메탈 전력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 화요일에 좀 재룡전기 일징전기가 좀 밀렸었죠. 그런 가운데 4월에 변압기 PPI 지수가 1월, 3월 343 이 고점에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는 잠시 후에 또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당잠사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